안녕하십니까, 최중범입니다. 자, 제 8강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8강에서는 JSP의 기본 객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강에 걸쳐서 기본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리퀘스트, 리스폰스, 아웃 기본 객체. 자, 기본 객체라고 하는 것은 내장되어 있는 객체를 말해요. 내장되었다는 것은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객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컨피그 객체. 다음 두 번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객체의 종류. 지금 글자 나오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죠?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꿔보았습니다. 기본 객체의 종류. 자, 쭉 보시면은 표로 나와 있네요. 자, 하나하나 지금 8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되는 클래스 명을 말해요. 객체명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 각각의 객체가 하는 일을 알아두시면 돼요. 리퀘스트 객체는 파라미터를 포함한 요청 데이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제어권이 넘어갈 때 그때 같이 따라가는 객체예요. 그러면 A라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A라는 페이지에서 어떤 파라미터 값으로 파라미터 변수로 값을 B에 넘겨주면은 B에서는 리퀘스트 객체에서 그 넘겨준 변수 값 변수를 통해서 값을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어떤 변수, 어떤 값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B라는 페이지로 전송을 하면은 B라는 페이지에서는 리퀘스트 객체에 변수명을 적어주면은 그 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리스폰스 객체. 리스폰스는 반대예요. 응답 객체예요. 요청을 했으면은 요청에 대한 결과물을 생성을 해서 다시 요청한 지점을 보낼 때 따라가는 객체예요. 응답 데이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음 아웃 객체. 아웃은 출력 스트림의 내용을 출력하는 객체이다. 자,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은 출력 관련 부분은 아웃 객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객체. 현재 요청을 처리하는 페이지의 객체이다. 자기 자신. 페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객체입니다. 다음 컨피그 객체. JSP 페이지의 서블릿 컨피그 객체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잘 쓰지도 않고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객체. 세션이라는 거는 설명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세션이에요. 세션은 뭡니까? 어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였을 때 그 사용자만이 계속 다른 페이지를 이동해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객체가 세션이에요. 여러분들 JSP 페이지에서 속성이 있었죠? 세션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본값이 true였어요. 그 말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더라도 항상 세션 객체가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다음 어플리케이션 객체. 이거는 서블릿 컨피그 객체로부터 구할 수 있는 서블릿 콘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사이트에 관여된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사이트, 모든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객체가 어플리케이션 객체다. 자, 카운트 같은 거는 여기다 저장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컨텍스트. 현재 JSP 페이지의 페이지 컨텍스트. 자, 페이지 객체랑
비슷한 놈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exception 객체. 이거는 중요하죠. 예외 객체입니다. 에러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예외 객체를 나타낸다. 에러 페이지에 뭐라고 그랬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처리해주는 페이지. 그 페이지에서 예외, 에러를 받아들였으면은 exception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외 객체를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request, response, out, page, config까지였나요? 세션까지였나요? 자,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본 객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메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t attribute. 자, 어떤 속성을 세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러한 키 값에다가 요러한 밸류 값을 넣어주겠다. 마치 이런 키라는 여기 들어가는 변수에다가 요런 값을 할당을 해서 그놈을 해당 객체에 저장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키 값이 키인 객체를 밸류를 저장한다고 돼 있죠. 그럼 나중에 불러올 수도 있겠죠. 불러오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get attribute. 키 값을 넣어주면은 요렇게 키 값에 키에 설정한 밸류 값을 이러한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을 해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죠. 위에 거는 설정, 밑에 거는 객체를 불러들이는 메소드죠. 다음 remove attribute 키값. 요런 키값을 가진 객체를 삭제해라, 없애라. remove가 삭제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enumeration은 요거는 어떤 객체들을,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호출할 때 사용하는 객체예요. 자, 보시면은 get attribute names 하면은 관련된 모든 속성의 이름을 읽어드린다고 그랬죠. 요것들이 마치 배열 형태로 이렇게 전부 다 통째로 반환이 돼요. 그러면 요 통째 반환된 객체를 enumeration 유형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정보를 읽어오기도 하고 객체를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설명을 좀 빨리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들은 값을 세팅해주는 set attribute, 불러오는 get attribute, 삭제하는 remove attribute, 전체를 불러와서 하나하나 참조를 시킬 수 있는 get attribute 메소드가 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페이지는 request 기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한 번의 요청에 대하여 유효한 객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A에서 B로 제어권을 넘긴다든지 어떤 요청이 들어갔을 때 그때 단 한 번이에요. A에서 B로 한 번 갔죠? 근데 B에서 C로 갈 때 A가 보내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A에서 B로 갈 때 단 한 번만 적용되는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이다. 다음 자신의 페이지로의 요청에 대한 URL, 헤더 내용, 쿠키, 요청과 관련된 파라미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무슨 말이에요? 요청을 받아들였으면은 요청한 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의 URL, 헤더 내용, 쿠키, 요청과 관련된 파라미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메소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나와 있네요. get parameter names 하면은 넘어온 파라미터. 여기서 파라미터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들의 이름을 모두 구할 때 쓰는 메소드. get parameter names. 다음 get parameter string name 하면은 지정한 이름을 가진 파라미터 중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값을 구한다. 요 name이라는 게 넘어온 변수들 있죠? 자, set으로 해서 변수명, 그 다음에 value, 값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때 받아들이는 페이지에서 get parameter 하고 변수명을 적어주면은 같이 딸려서 넘어온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get parameter values string name 하면은 지정한 이름을 가진 파라미터의 모든 값을 스트링 배열로 구한다. 자, 하나의 파라미터에 값이 여러 개가 왔다면은 그 모든 값을 스트링 배열 유형으로 구한다. 문자열 배열 유형으로 반환받는다. 호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배열이니까 배열명 해가지고 인덱스 0, 1, 2, 3, 4에서 호출할 수 있겠죠? 각각의 값들. 자, 여기까지 해서 리퀘스트 기본 객체가 사용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뭔가요? 자, 요청 헤더와 기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엄청나게 많죠? 자, 이거 간단하게 한 번씩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et 메소드. 자, 여러분들 HTML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료 전송하는 방식이 get과 post가 있다. get으로 하면은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꼬리에 달고 가죠. 자, 그 방식이 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 구한다는 얘기예요. get request URI 요청한 URI를 구한다. get protocol 요청한 프로토콜을 구한다. 프로토콜은 뭐예요? 전송할 때 쓰는 매개체죠. 매개체. A하고 B하고 A는 일본 사람, B는 한국 사람 둘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둘 다 영어 잘하면은 영어로 대화하면 되겠죠. 그때 그 영어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사용한 프로토콜이 뭐냐? 그 프로토콜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 get 서블릿 패스 요청한 서블릿 경로를 구한다. 자, 서블릿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해당 페이지 요청을 했는데 그 서블릿 요청한 페이지의 서블릿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한다. get query string 이거 뭡니까? query string 뭐예요? 브라우저 주소줄 뒤에 물음표하고 변수 그 다음에 값 and 변수 값 and 따라붙죠? 그 스트링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get server name 요청한 서버의 이름을 구한다. get server port 요청한 포트 번호를 구한다. get remote addr 요청한 서버의 주소를 구한다. get us type 몰라도 된다. get locale 로케일이 뭐냐? 뭐 코리안이냐? 뭐 잉글리시냐? 재팬이냐? get header 요청한 헤더 중에서 name 속성의 값을 구한다. 헤더가 정보가 막 따라오죠? 그 중에 요 넣어주는 이름 값에 대한 헤더 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로 쓰는 것들이 뭡니까? 자, 주로 쓰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메소드 방식 간혹가다 쓸 수 있겠고 URI, 프로토콜, 쿼리 스트링, 서버 네임 포트까지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고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get 로케일도 간혹가다 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요청 헤더와 기타 이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소드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리스폰스 객체가 나왔네요. 자,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 맞습니다. 1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JSP 페이지를 처리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낼 때 사용되는 응답 객체이다. 자, JSP 페이지 요청하면은 어떤 작업을 해요? 먼저 해당 JSP 페이지를 서블릿으로 변환하죠. 그럼 자바, 확장자 자바인 파일이 생기죠? 클래스로 변환하죠. 그 클래스가 일을 하죠. 일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리스폰스, 응답 객체를 만들어내요. 거기다가 정보들을 심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죠.
자, 그 객체입니다. 다음, 헤더, 쿠키, 응답과 관련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메소드 제공한다. 헤더는 왔다 갔다 하죠.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나. 쿠키는 뭐예요? 특정 사용자가 서버의 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그럼 서버에서 사용자 몰래 서버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또는 브라우저에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해놔요. 심어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용자가 그 페이지를 다시 방문할 때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은 사이트에 갔는데 로그인도 안 했는데 뚱 하더니 환영합니다. 몇 번째 방문하셨습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 정보를 가지고 그쪽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서버에서 리스폰스 객체에서 실어서 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답과 관련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다음 죄송합니다. 응답을 통해서 전송되는 내용의 형식을 지정하는 메소드 제공한다. 이게 뭐예요? MIME. 자, 저희 약자 원어가 생각이 안 나요. 멀티 뭐 그런 거거든요. 자, 그건 나중에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리스폰스 객체에다가 내 페이지는 어떤 형식이다라고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보내주면은 받는 쪽에서 그 확장자 또는 페이지의 성격에 따라서 알맞은 프로그램하고 조인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리스폰스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리스폰스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뚱 하고 나왔죠. 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쿠키. 사용자의 컴퓨터에 심을 쿠키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 add 쿠키. 이 안에는 쿠키 객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 set header. 자, 헤더를 보내는데 name이라는 요 이름으로 value 값을 저장해서 보낸다. 다음, add header.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name이라는 이름으로 value 값을 추가한다. 다음, set content type. 해당 문서에 대한 MIME 타입을 지정하여 보낸다. 추가로 인코딩 타입도 지정할 수 있다. 캐릭터 셋을 말하죠. 다음, get 캐릭터 인코딩. 응답하는 내용의 캐릭터 인코딩을 구한다. include redirect URL. send redirect에서 메소드에서 사용할 URL을 인코딩한다. 인코딩이라는 거는 코딩을 변환시킨다는 얘기죠. 자, encode URL, name, 링크에서 사용할 URL을 인코딩한다. 다음, send redirect URL, 지정한 URL을 사용하여 redirect 응답을 보냄. 그럼 보내면은 받는 쪽에서는 해당 URL로 페이지의 이동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리스폰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out 기본 객체. 요청받은 JSP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결과를 보낼 때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이다. 자, 출력 밑줄. 브라우저상에 문자열 출력할 때 사용하는 객체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 아시고. 다음, 자바X 서브릿의 JSP 라이터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자, 요거를 별로 알 필요는 없는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사용하는 JSP 라이터 클래스 정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겠죠. 특성, 변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메소드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로부터 요거의 인스턴스, 객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나왔네요. newline, 줄 구분자를 출력한다. 죄송합니다. print, 데이터 유형, 해당 데이터 유형의 문제 형식을 출력한다. print line, 데이터 유형. 자, 여기 각종 데이터 유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해당 데이터 유형의 문자열 형식을 출력하고 줄 구분자를 출력한다. 이 말은
한 줄 띄워준다. 그러니까 라인, 한 라인을 출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기본 객체. 자, 많이 쓰지는 않는 건데 어떠한 놈인지 살펴볼까요? 해당 JSP 페이지가 변환된 서블릿 그 자체를 나타내는 객체다. JSP 페이지는 서블릿을 변환을 한다고 그랬죠? 그 변환된 서블릿을 나타내는 기본 객체가 페이지 객체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get 서블릿 info라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그러면 페이지의 정보를 호출해 볼 수 있다. 다음 config 기본 객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또 고급 기술들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페이지를 초기화할 때 사용되는 초기화 파라미터를 지정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일단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십시오. 다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서블릿을 변환할 때 변환을 담당하는 서블릿의 이름이 뭐냐? 문제 나올 수 있죠? JSP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페이지에서 값을 넘겨주고 그 값을 받아서 자, 파라미터로 전달을 한다고 그랬죠. 리퀘스트 객체의 파라미터로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폼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 있네요. 파라미터 테스트. 먼저 폼을 봐야 돼요. 자, 폼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고 폼의 액션 값이 파라미터 테스트.jsp로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값들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리퀘스트 객체에 실어서. 자, 그때 각각 실어서 넘어갈 때 어떤 변수에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변수를 각 입력 양식의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favor. 요런 식으로. 여기 선택된 놈이 밸류가 넘어가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your name, your age 있죠? 요러한 이름으로 10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값을 가지고 넘어가면 받는 페이지에서는 요러한 이름을 호출을 하면은 그 값을 불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받아들이는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니머레이션 객체를 임포트를 시켰네요. 왜냐면은 네임, 이름들을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디죠? 요 부분입니다. 이니머레이션 유형으로 파라미터 네임즈라는 이름, 객체명을 선언하고 리퀘스트 객체에 get parameter names 하면 아까 그 변수들 있죠? 그 이름들이 다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ile 문을 돌려서 parameter names에 has more element 요소가 있는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뭘 해요? parameter names에 next element 요소 하나하나들을 출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름 request get parameter your name이라는 변수로 넘어왔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여기 찍힌다는 얘기고, your age, 나이 찍힌다는 얘기고, 자, 좋아하는 동물, favor, request의 get parameter values, favor에 대한 값을 구해서, 만약에 구했는데 없으면 null이란 얘기죠.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있으면은 포문을 돌려서, 길이만큼 돌려서 출력을 해줘라. 자, 바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테스트 폼.htm 이었나요? ml이었나요?
HTM인가 보군요. 자, 떴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죠. 동아리 지난날 선택하세요. 체크, 체크. 전송을 하면은 넘어가서 누가 받아요? 파라미터 테스트.jsp가 받겠죠? 받아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자, 일단 파라미터 이름, favor하고 yourname하고 yourage 다 찍혔죠? 그 다음 각각 보내준 name,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좋아하는 동물, 호랑이, 독수리.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특정 속성 값을 저장했다가 찍어보고 그 다음 삭제했다가 찍어보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 작업이 일단 자바 utility date 클래스를 내부에서 사용을 하니까 여기서 사용하죠.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value1에다가는 자, 리퀘스트 객체에 get attribute current date value1에다가 넣었습니다. value1 찍어봤고 set attribute current date라는 이름의 new date 날짜 생성해서 세팅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request get attribute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퀘스트 넘어온 것 중에서 current date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set attribute current date에다가 new date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찍어보면은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리퀘스트 객체에 remove attribute 요런 이름 삭제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찍어보면은 뭐가 나와요? 널 값이 나오겠죠. 자, 요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과 나왔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찍어봐라 그랬더니 널이 됐어요. 설정한 다음에 찍어봐라 그랬더니 날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그 current date라는 이름의 속성 값을 삭제를 한 후에 찍어봐라 그랬더니 널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리다이렉트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이건 많이 써먹는 예제니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먼저 스트링 밸류 선언했는데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 val이에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요청을 할 때 뭔가 val이라는 값으로 넘어온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요 변수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if null이면은 값이 없다면은 또는 요렇게도 비교할 수 있죠. null이면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값이 없다면은 리스폰스 응답 객체에 요청한 그쪽으로 send redirect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http localhost 8080 그럼 뭐가 떠요? 고양이가 뜬다는 얘기예요. 다음 넘어온 값이 a면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localhost 8080에 request method.jsp 이런 페이지로 보내래요. 자, 이도 저도 아니면은 A도 아니고 널도 아니면 그때는 잘못된 파라미터를 입력했습니다. VAL의 값은 없거나 널이거나 A여야 합니다. 라고 찍어주래요.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자, 얘는 실행할 때 이 페이지를 요청할 때 뒤에 뭘 줘야 돼요? 물음표 VAL은 A를 먼저 줘볼게요. A 하면 어디로 가나? 어디로 왔습니까? 리퀘스트 메소드 요러한 페이지가 작성이 돼 있었어요. 요 페이지는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찍어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방식이 뭐냐, URI가 뭐냐, 프로토콜이 뭐냐, 서블릿 경로가 뭐냐, 쿼리 스트링이 있냐 없냐, 로컬호스트
8080, 포트번호, 주소, 인증 스키마, 로케일, 코리안, 그리고 브라우저의 버전, 이런 정보를 나타내는 페이지로 이동이 됐죠? 자,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붙여놓고 요번에는 아무 값도 넣지 않아 볼게요. 널.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고양이가 보여야 돼요.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자, 보십시오. 로컬호스트에 8080에 index.html로 왔죠? 얘를 기본 페이지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보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요번에는 다른 값을 넣어볼게요. a도 아니고 널도 아닌 값. 그럼 뭐가 찍히나요? val의 값은 널이거나 a여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라고 그랬죠. 자, 원래 페이지가 나왔죠. 이게 send redirect exam.jsp. 자, 요게 리다이렉트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본 예제는 out 객체 있죠? 출력하는 객체. 그 객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간단하니까 자, 보십시오. 먼저 랜덤 자바 유틸. 여러분들 임포트를 안 시켰기 때문에 직접 쓰려면은 패키지명을 바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다음, 근데 임포트를 안 시키면은 랜덤 쓸 때마다 계속 앞에 있는 부분을 써줘야 되니까 아예 페이지의 첫머리에 임포트를 시키면은 요 이름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랜덤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얘는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랜덤 객체에 next int 10 하면은 1부터 0부터 9 사이에 임의의 정수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임의의 정수. 지금 바디 부분에 자, 요게 뭡니까? 스크립트릿 안에 들어있어요. 원래 바디 부분에 하려면은 바디 부분 안에 스크립트릿 말고 이런 바깥에 써져 있어야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근데 스크립트릿 안에서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줄 때 쓰는 게 out이라는 객체라는 얘기예요. 프린트 라인 한 줄 써라. 첫 번째 임의의 정수는 num 숫자 찍힐 거고, 두 번째 임의의 정수는 num 두 줄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프린트 라인 자,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파일명 복사해주고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해주고 엔터. 자, 첫 번째 임의 정수 1, 두 번째 임의 정수 9 나왔죠? 자, 이렇게 바디상에 직접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죠. 아웃 객체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